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코칭하고 놀자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코칭하고 놀자 이야기는 첫 번째, 왜 코칭을 말하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시대의 달라짐에 따라 필요한 리더십 혹은 영향력이 달라지게 되었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을 더 잘 돕는 이런 활동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코칭을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이어서 어떻게 코칭을 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코칭을 하는데 좀 즐겁고 재미있는 방법으로서 구조화된 놀이 코칭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6가지 주제, 4가지 성찰이라고 하는 코칭 큐브라고 하는 이 놀이 코칭의 본격적인 이야기들을 또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지 궁금합니다. 놀고 있다며? 놀고 있네. 그래, 놀아라.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을 향해 하든 혹은 내 자신을 향해 하든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 어떤가요? 그렇게 쏙 유쾌한 기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놀이라고 하는 게 나쁜 걸까요? 놀이는 나쁜 게 아니었었는데 현대인들에게 마치 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금기된 것,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놀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만의 전매특허이고 아이들 때는 놀아도 되지만 어른은 되어서는 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놀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보기를 인간이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내가 즐거움을 얻는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모든 사회적 규범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활동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 놀이하는 것도 있고 둘이 함께 놀이하는 것들도 있고 팀으로 이렇게 하는 것 혹은 대항전으로 서로 승패를 다루는 그런 놀이들도 놀이 활동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놀이의 반대말이 뭘까요? 놀이의 반대말을 우리는 흔히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놀지 말고 공부해, 놀지 말고 일해. 그래서 놀이의 반대편에 무언가 일하는 것이 있고 공부하는 것이 있고 뭔가 생산적인 이런 활동들의 영역이 놀이의 반대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놀이의 반대말을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대 심리학자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놀이의 반대말은 일이 아니에요. 우울함이라고 하는 거죠. 놀이가 즐거움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즐거움의 반대말은 우울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울함을 벗어내고서 즐거움에 서로 함께 즐거움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놀이와 일은 반대말이 아닙니다.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어떤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요, 놀이와 일의 공통적인 이런 공통점, 공통적인 특징, 이거는 바로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죠. 노는 것도 창의성 있고 놀아야 되고요. 일도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이 서로가 반대 개념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을 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역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놀이에는 다양한 자유로움과 창의성들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 중에서 2가지 중요한 요소를 꼽아 보았습니다. 놀이 안에 담겨 있었던 중요한 요소 2가지. 그 첫 번째가 하나는 절차라고 하는 거죠. 놀이에는 절차가 있고요. 그런데 그 절차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이는 반드시 구조화된 절차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노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놀이 안에도 계획이 있고요. 어떤 의도성이들이 있고요. 하나하나 순서를 따라 절차를 따라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모든 놀이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뭔가 이렇게 레벨이 점점 높아지는 어떤 절차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혹은 점점 흥미진진한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면서 절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절차가 논리적으로만 계산하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상치 못할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발생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래 안에는 절차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혼자 할 때는 소통이 없을까요? 혼자 하더라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내 속에 있는 나와 바깥에 있는 내가 서로 대화를 하며 소통하는 것 가운데 절차를 따라 우연히 주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놀이가 지닌 이 절차와 우연, 그리고 코칭이 지니고 있는 소통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만난다면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까요? 저는 이 안에서 즐거운 시너지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단순히 둘을 합쳐 놓은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더 많은 절차들, 더 그 분명한 절차들과 그 안에 더 많은 우연성들, 그러면서 서로 소통하며 아하라고 하는, 알아가는 이 재미가 더해지는 즐거운 시너지가 있는 것이 놀이 코칭이라는 개념으로 소개를 해봅니다. 그래서 놀이하듯 코칭하듯 이렇게 코칭을 즐길 수 있도록 구조화해 본 것이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놀이 코칭이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음 코칭을 접할 때 배워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혹은 코칭을 배웠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더 많이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는 하는 거죠. 경청, 질문,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어떤 코칭 철학, 메시징, 어떤 대화 모델, 그리고 상대방의 알아차림, 역량, 8가지 모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배우면 이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쉬워질까? 점점 더 이렇게 우리 일을 복잡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마치 처음에 우리가 운전을 배웠을 때랑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운전 배울 때 어땠나요? 시동을 켜고 나서부터는 복잡해지는 거죠. 지금이야 오토로 이렇게 조금 자연스러워지만 그전에는 스틱으로 배울 때에는 발을 떼고 오른발을 떼고 왼발을 어떻게 관리하고 1단을 놓고 2단을 넣고서 사이드 미러를 보고 방향 깜빡이를 놓고 언제 브레이크를 밟을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복잡하게 머릿속에 있으면서 어떡하지를 불러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칭도 이렇게 좀 재미있게 익숙해지고 좀 더 이렇게 복잡한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재미있게 할 수 있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많은 코치들이 코칭 훈련을 받고요. 코칭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이 코칭 자격증이 어느새 장롱 속에 들어가 있는 옛날 장롱면허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장롱 코치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 거죠. 코칭은 배웠는데 자신이 없어요. 자신 없다 보니까 계속 무언가를 배우려고 해요. 배움으로써 자신감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점점 더 알면 알수록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알수록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는 상황들도 펼쳐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즐겁게 재미있게 놀이하듯 코칭해보자 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놀이 코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해보자. 쉽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구조화해보자. 그리고 하나의 생각이 꼼꼼한 디자인을 거쳐서 나오듯이 그리고 생각이 생각으로 이어지며 더 커져갈 수 있도록 디자인 싱크 혹은 싱크빅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재미있어서 몰입하고요. 몰입해서 놀듯이 코칭하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 코칭의 역동, 코칭의 힘이 신압으로 이렇게 스며나오고 드러나서 변화와 성장을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기대를 해보면서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코칭 안에 있는 논리적인 요소들도 저의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코칭은 마치 숨바꼭질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코칭은 주인공의 진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가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막 드러나 있지 않고 때로는 숨겨져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현대인들에게는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개념들 좋아하면서도 드러내고 싶지 아니하는 익명 속에 살아가고 싶은 이런 마음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보자. 마치 보물찾기 하듯 숨바꼭질 하듯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안 보이는 그 주인공의 진가를 드러내는 것. 때론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 잘 모를 때가 있다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게 찾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들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술래잡기 같아요. 정말 뭐 잡힐 듯 잡히지 않지만 그런데 조금 더 최선을 다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잡았다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것. 때로는 정말 몰라서 못 잡겠다 꾀꼬리 항아리 춤추고 나와라 했던 우리 술래잡기 노래처럼 그럴 때는 때로는 코칭이 아닌 컨설팅이나 티칭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타산지석에 도움을 받아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이 술래잡기의 절차와 같다라고 하는 거였었고요. 그러면서 빙고. 의도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넣어서 때로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어느새 칸을 채워나가면서 빙고라고 외치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내 계획이
어느새 내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내 삶 속에서 드러냈던 것들이 성과로 드러난 이 모든 것 안에 그래서 코칭이 함께 할 때 코칭은 숨바꼭질처럼 그리고 때로는 숨바꼭질처럼 때로는 이 술래잡기와 빙고놀이처럼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코칭을 연구하면서 다양한 코칭 대화 모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코칭 교육을 참 많이 받아보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코칭 프로그램의 대부분들을 접해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코칭 프로그램들을 접해보고요. 교육을 받아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심사를 통해서 살펴보기도 하는 이런 여정들을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대화 모델은 참 다양하게 있어요. 우리가 가장 쉽게 아는 그로우라고 하는 모델에서부터 뭐 코칭 펌들마다 가지고 있는 대화 모델들이 있어요. 근데 그 대화 모델들이 때로는 3단계로, 때로는 4단계로, 때로는 5단계로, 때로는 8단계, 때로는 좀 더 넓은 이런 대화 모델을 쓰고 있지만 그 대화 모델들의 공통적인 것, 핵심을 끄집어내다 보니 그 안에 들어있던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분명하게 주인공의 목표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가요? 그 모습이 완성될 때 어떤 모습인가요? 라고 하면서 코칭 대화를 하고 주제를 합의하고 목표를 합의하면서 목표를 분명하게 초점을 맞춰 나가는 역동이 코칭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목표를 갖추게 되면 어떨까요? 그 다음 단계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계획. 그래서 계획하였던 이런 것들,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최적의 절차와 경로를 만드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을 실천하는 그 다음이 있는데요. 사실 목표, 계획, 이거는 코칭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컨설팅도 그렇고요. 교육에서도 그렇고요. 상담에서 그렇고요. 다 목표와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코칭을 코칭답게 했던 것 개념 그 하나가 저에게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단어였었죠. 주인공. 그래서 주인공,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정말 주인공이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그 안에서 주인공다움을 어떻게 발현해 갈 것인지라는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제가 발견했던 코칭 대화 모듈 간의 공통점. 여기에 살이 조금 더 붙고 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4단계, 5단계 혹은 8단계 더 이상의 절차들을 만들어 갈 수 있지만 이 맥락을 타고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래서 주인공이 드러나야 주인공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인공이 계획하고 주인공이 책임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펼쳐져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이걸 이렇게 도식화해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Want, Action Plan, Your Way라고 하는 거죠. 사실 코칭웨이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정말 자기다움을 발현해가면서 가는 이 그림이라고 하는 거. 근데 사실 그 그림 안에 무언가 있죠. 저게 뭘까요? 가끔 여쭤봅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청진기라고 하기도 하고, 뭐 어떤 하트, 뭐 여러 가지 이야기라고, 또 때로는 이 코치와 고객이 함께하는 공간,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만나서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나가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이제 두 개의 질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만들어 보았고, 주인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자, 어쨌든 정말 원하는 것,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정말 원하는 것들을 찾아가 보는 거죠. 아, 나 이것을 원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원한다라고 하는 것, 그 뒷단의 이야기 혹은 그 전의 이야기가 하나의 맥락을 이루면서 정말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건드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영어 공부를 잘하는 것 그러면서 영어 공부 잘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정량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 토익 900점 뭐 영어 성적 100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뭘까?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공부를 잘했다라고 다 이루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영어 공부를 하는 그 목적, 그 뒷단에 정말 이유가 충족되어야 정말 내 마음에서 이야라고 하는 의미와 보람이 솟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액션 플랜이라고 하는 거죠. 자,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지금 현재 출발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 갈 수 있겠지만 최적의 경로라고 하는 것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최적의 순서, 절차, 계획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액션 플랜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안에선 하고 싶은 대로만이 아니라 해야 할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야 할 것, 반드시 해야 할 그것을 하고 싶고 할 수 있도록 최적의 계획을 어떻게 세울까? 최적의 실행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액션 플랜의 단계 이야기죠. 대부분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날 수 있지만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이 좀 더 재미있고 신나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목표와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가 소진되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단순히 에너지가 소진되고 많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통해서 자기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 계속해서 내 에너지는 소진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내 안에 에너지가 채워지고 있는 역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나고 재미있지만 점점 더 자기답게 살아가면서 자기 완성을 이루어가는 여정을 어떻게 드러낼까? 어떻게 탁월하게 다듬어 갈까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인공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해 보고요. 그러면서 주인공의 실행 계획을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인공이 자기다움을 발현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해 주는 여정이 이제 코칭의 여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안에서 이 세 가지를 세 개의 블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돋보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숨바꼭질 하듯 보물찾기를 하듯 조금 더 그 안에 있었던 의미를 발견해 보자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돋보기가 가지고 있는 신비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초점이 맞추어지면 불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리고 불의 속성은 큰 불이든 작은 불이든 옆에 무언가 태울 게 있으면 점점 더 커져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초점이 맞추어진 데서 열정이 정열이 일어나고 그것이 활활 불태우는 에너지가 되어서 내 삶의 변화와 성장의 역동,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돋보기라고 하는 것을 원트에서 주어져 봤고요. 액션 플랜이라고 하는 바둑판 같지만은 이 최적의 경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때로는 직선처럼 때로는 이렇게 좀 더 삥 돌아가는 이런 여정들 때로는 직진으로 했다가 우회전으로 해나가면서 가는 여정 혹은 삥 돌아가는 여정을 만들어 갈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갈 수 있는 길이고 최적의 경로이고 즐겁고 신나고 재미있게 가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Your Way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이 그림이 체크 표시처럼 됐습니다. 내가 나인지 체크해보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디자인이 사실은 파워 버튼의 변형이기도 합니다. 파워 버튼은 어떻게 힘을 쓸 수 있을까요? 클릭해야 파워 버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파워 버튼을 가지고 있지만 파워 버튼을 켜지 않은 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파워 버튼을 켜고 이 안에서 일어나는 재미와 역동이 이제 신나게 물밀듯 우리 삶에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해서 가운데에 있었던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바로 이게 주인공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주인공. 그래서 주인공, 사실 주인공에게 두 가지 질문의 이 합이 이 디자인이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만들어 보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Where are you? 라고 하는 개념의 질문도 만들어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코칭 대화 모델이 흘러간다라고만 해서 코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드러나야 되고 주인공의 진가가 드러나야 되고 주인공 다움이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각각의 경우에 맞추어져서 목표를 세웠는데 주인공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주인공은 정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만약에 주인공이 자기 다움이 최대한으로 이렇게 발현된다면 마치 자동차의 엑셀을 끝까지 밟는다면 어디까지 힘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지 묻는 것처럼 때로는 깊게 때로는 힘차게 때로는 가볍게 주인공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삶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개의 디딤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금 현재 나의 상태에서 원하는 목표 상태까지 어떻게 이루어 마치 징검다리를 하나하나 건너가듯이 건너갔었을 때 우리가 나는 주인공입니다. 당신은 주인공입니다.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나요? 그 안에 자기다움을 드러내주세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의 스텝들을 통해서 이렇게 현재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 상태로 건너갈 수 있는 이런 힘과 역동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하나의 보드게임과 같은 그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마치 야구 게임처럼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정말 원하는 게 뭔가요? 그걸 어떻게 이루어갈 건가요? 당신다움을 보여주세요. 네 개의 그림을 내려놓고세요. 마치 방탄출 게임을 하듯이 혹은 미션 게임을 하듯이 롤플레이를 하듯이 각 칸에 올라서서 같이 코칭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주인공의 자리에 초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인공의 자리에 서 보는 거죠. 주인공의 자리에 서 보니까 어떤가요? 라고 하면서 이 코칭 지오그래피라고 하는 코칭에서 이야기하는 지리적인 역동성들을 발현해 나가는 거. 직접 서보니까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아, 내가 주인공이라고 말로 하는 것과 내 몸이 움직여서 주인공의 자리에 서는 개념이 조금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앉아서 대화하듯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몸을 사용하면서 움직이며 이리저리 왔다 갔다 역동들을 만들어내가는 과정, 이것을 이렇게 야구 게임처럼 때는 윷놀이 하듯이 이렇게 펼쳐내 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놀이 코칭을 때로는 회 코칭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회는 어떻게 먹나요? 날로 먹어야죠. 익혀서 먹으면 회가 아니죠. 그래서 아주 쉽게 이 자리에 한번 서보시겠습니까?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이 자리에는 어떤 이름이 붙어져 있나요? 이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 자리가 당신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요? 이 자리에서 떠오르는 질문이 뭔가요? 그냥 그 자리에 주인공이 섰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질문들이 이어져 볼 수 있고요. 저는 가볍게 던졌던 질문이지만 주인공은 그 자리에 섰던 주인공은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고요. 그 생각들이 하나하나 구슬이 꿰듯이 그렇게 꿰어지면서 보배로 연그러져 드러나는 역동들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사분면의 게임처럼요. A4 용지 한 장에다가 선 두 개를 그으면 됩니다. 자, 여기는 주인공의 자리입니다. 자, 당신은 어떤 주인공이, 한 주간 어떤 주인공이었나요? 어떤 주인공이 되고 싶은가요? 내가 정말 주인공이었다라고 느꼈을 때는 어떠했는가? 그때는 내가 어떤 힘을 발휘했었나요? 라고 하는 거. 만약에 내가 정말로 내가 남은 이 과정들을 위해서 주인공의 진가를 드러낸다면 내 안에서 어떤 거를 꺼낼 수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선물로 주셨던 나만의 특별한 힘이 있다면, 아직 꺼내 사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걸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요? 주인공만이 그것을 꺼낼 수 있다면, 자, 주인공 어떻게 그것을 꺼낼까요? 언제 쓰시겠습니까? 자, 그 힘을 탑재하고서 우리 한번 진행해 볼까요? 그래서 주인공이 정말 원하는 건 어떤 거? 옆 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자리에서 원하는 목표의 자리로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자 그럼 현실로 내려와서 현실에서 어떻게 출발해서 어떤 경로, 어떤 절차, 어떤 계획들을 만들어서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만들어 가겠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옆으로 살짝 빠지면서 자, 여기에는 당신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주신 자기다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답다. 어떤 걸까?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정말 나답게 일을 한다면 어떤 모습을 보게 되나요? 사람들이 역시 너야 라고 하는 것, 혹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착하고 충성된 자가 참 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실 만한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나답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라는 이야기를 펼쳐나가면서 이 네 가지 네 귀퉁이의 이야기가 또한 코칭을 만들어가는 역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주인공입니다.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건가요?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 나다움을 어떻게 발현할 건가요? 라는 이야기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그림으로만 나와 있지만 이 그림 한 칸 한 칸에마다 주인공입니다 라고 하는 이 자리에는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냥 주인공에 서보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주인공으로 초대되었다라고 하는 것. 본래의 목적은 놀이도 있지만 코칭도 함께 들어있다 보니까 준비됐나요?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어떤 준비일까요? 코칭에 들어갈 준비인 거죠. 그래서 급하게 혹은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준비는 자발성. 그래서 코칭에 들어갈 주인공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임할 준비가 되었나요? 라고 하는 것을 펼쳐져 보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에 당신과 코치와 주인공이 함께 라포가 형성이 되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삶의 주인공, 그리고 주인공이 하고 싶은 이야기, 만들고 싶은 이야기를 잠깐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죠. 무엇일까요? 정말 원하는 것이 뭘까요? 지금 이루고 싶은 게 뭘까요? 다루고 싶은 게 뭘까요? 라고 하면서 그것이 정말 원하는 이유 혹은 의미, 중요성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원하는 상태가 있을 것 같아요. 목표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때로는 목적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원하는 모습이 다 이루어졌을 때 어떤 모습 혹은 어떤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코칭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슈에서 주제, 주제에서 목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하고 싶어요 라고 했지만 그 want라고 하는 그 단어 뒤에 있는 needs를 함께 탐색해 보면서 그 needs를 만난 want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목표를 합의하게 되고요. 그 목표 상태를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추었으니 현실과 점검을 하면서 갭이라고 하는 것. 목표와 현실 사이에 갭이 무엇인지, 무엇을 다루어야 하는지를 하나 펼쳐내 보는 것이죠. 그랬을 때 want라고 하는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갭들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요? 근데 사실 지금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사실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답이 나오기 쉽습니다. 코칭에서 목표를 정했기에 목표가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루어갈 방법을 위해서 이제 조금 다른 상황인 거죠. 그래서 목표가 다 이루어졌다면 어떤 기분, 어떤 느낌, 혹은 내가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채워주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자, 만약에 다 이루어졌다면 내가 무엇을 한 걸까요? 혹은 지금 여기에서 시작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내가 지켜야 할 것, 평상시처럼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혹은 새롭게 시도한다면 어떤 게 할 수 있을까? 만약 지금보다 내가 용기가 3배쯤이 더 커진다면 어떤 시도를 할 수 있을까요? 혹은 롤모델로서 그 사람은 만약 그 사람이 이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하게 될까요? 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가능성들, 선택지를 확장시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서 결국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얼마나 해야 되는 육하 원칙의 이야기. 이 EH는 how와 how much를 합쳐서 그냥 EH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야기가 펼쳐져 나가는 거죠. 사실 실행 계획을 할 때 계획표를 짜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계획표가 아니라 스토리를 만들어 주세요. 이 계획표가 만드는 이야기를 고객이 상상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자, 이 계획을 따라 한 주간을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 라고 하면서 마치 드라마를 미리 보는 것처럼 영화의 예고편을 보는 것처럼 먼저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필요할 때 스마트한 점검들을 이뤄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방법을 손에 쥐어주게 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거 얼른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게 이 액션 플랜의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your way라고 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계획표를 잘 짰지만 사실 계획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계획표를 잘 짜긴 하지만 계획표를 잘 짠 걸로 끝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표를 우리가 처음 배우고 훈련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배웠을까요? 사실은 여름방학 계획, 겨울방학 계획, 숙제로 배웠다는 거죠. 내가 직접 하는 것을 해보고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삶으로 적용된 훈련이 아니라 과제로 내고 끝나는 즉 선생님에게 점수를 따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조금 익숙해져 있는 패턴이라고 하는 거죠. 상사의 입맛에 맞게 계획을 짜는 것에 조금 더 훈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계획은 다른 사람, 코치를 위한 계획이 아니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코치가 우와 우와라고 하는 소리에 가끔은 자기도 속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획이 정말로 실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스로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지 당신이 책임자입니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더하여 나만의 강점 어떤 스타일을 더해 본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열정과 의지를 점검해보는 이 단계들을 통해서 이 현재에서 목표 상태로 4개의 징검다리를 건너서 우리가 이 원하는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맥락이 이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인 거죠. 이런 보드게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4개의 그림과 그리고 날개처럼 또 위아래에 그림들이 있는 게 원래 6가지 주제인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6가지 주제의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코칭을 이렇게 구조화를 시키고 났더니 보드게임처럼 얼마든지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역동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특별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육하 원칙에서 비롯된 거죠.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어디에서 하는가 언제 하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의 6개가 만들어가는 이 이야기가 코칭의 이야기인 거죠. 누구일까요? 주인공입니다. 조연인가요? 조연 주인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삶의 주인공은 매서 나는 조연이지 않아요. 언제나 늘 주연, 주인공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다만 내 역할이 남들보다 조금 낫거나 위에 있거나 하고 앞장서거나 뒤에 서거나 하는 이런 절차들, 이런 역할들의 다양성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삶에서 늘 카메라의 앵글은 주인공이 나에게 초점을 맞춰진 누구의 이야기? 주인공의 이야기. 그래서 주인공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인공이 어떻게 하는지, 주인공이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면서 언제와 어디, 시간과 그리고 절차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다듬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는 또 6가지의 힘, 삶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코칭 대화 모델을 만들면서 보니까 단순히 하나의 프로세스로 끝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코칭 대화 모델이 구조화를 하고 났더니 이 안에 에너지 공장이 되는 거예요. 줄서와 같은 힘을 각각 채워주는 역할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다 하지 않아도요. 때로는 그 한 칸 한 칸을 채운 것만으로도 때로는 의미 있는 힘들을 역동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가장 먼저는 내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21세기 교육이 간절히 원하는 혹은 21세기 세상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자기 주도적 인재상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주인공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주인공의 삶을 발현하는 순간 우리 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에너지, 감동, 벅차오르는 이 역동, 에너지, 힘들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더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 어떨까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그냥 주인공으로서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내가 가야 할 목적, 목표가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한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향력을 주었다고 하는 거죠. 맞아요. 목표를 향해 가기에 목적을 이끄는 힘이 있기에, 목적지가 있기에 각각 단계마다 이루어가야 할 목표의 단계들이 있고 그 목표가 있는 삶을 통해서 성취와 보람과 의미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기 효능감이 키워져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분명해질수록 저걸 어떡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거구나, 저기를 가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내 마음속에 이 눈 뭉쳐지는 것처럼 단단해지는 에너지의 역동, 힘의 역동들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목표가 있었을 때 저기를 가면 되겠구나. 근데 어떻게? 거기에 계획과 절차가 있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세워보고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지만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움과 교훈을 얻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된다는 하는 거죠. 에디슨 박사가 이렇게 전구를 만들 때 이 9999번을 실패했다 그러죠. 근데 그게 실패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배웠다라고 하는 거죠. 실패가 아니라 배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배움을 적용했더니 더 나은 무언가 대안, 선택지를 만들어갈 수 있고 이것이 계획에 반영이 됐더니 더 지혜로운 계획, 정말 하고 싶고 할 만하고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냥 남이 짜준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답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나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역동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삶이고 목표가 있는 삶이고요. 계획이 있는 절차가 있는 삶이고요. 자기답게 사는 삶이 이루어지는 이 재미있는 역동. 근데 거기에 더하여 지속 가능한 삶이 되는 것이고요.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내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이 지고 갈 수 있는 힘 중에 하나는 이 원리 중에 하나는 조화와 균형을 맞추면은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밑을 쓰러질 것 같다라고 우리는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보기 좋고 이렇게 그럴듯하지만 실행할 수 없는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태위태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을 잡아내주는 이 힘 안에서 계획. 그러면서 이 계획을 이뤄가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들을 확보하며 이 영양들을 채워가는 지속 가능한 삶들을 만들어갔었을 때 그런 삶을 만났을 때 더 큰 힘,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최적의 절차는 무엇인가요? 자기다움을 보여주세요. 드러내주세요. 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이게 때로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칸, 한 칸, 한 칸. 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일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것이 일방향으로 진행되지는 넘나들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으로서 자기답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기다움 안에서 나는 그러면은 어떤 꿈, 어떤 사명, 어떤 비전을 발견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최적의 경로와 절차는 어떤 걸까? 이런 순서로 조금 더 절차들을 바꾸어 갈 수 있고요. 때로는 그냥 목표부터 할 수도 있고 이 목표를 가진 주인공은 어떤 사람인가? 자, 주인공은 어떤 도전을 하고 싶을까요? 이 도전이 가능하게 하는 주인공다운 주인공의 에너지 힘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야기든 어떤 순서든 상관없이 이 안에서 한 칸 한 칸이 가지고 있는 역동들을 이렇게도 끼워보고 저렇게도 끼워가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에너지 주유소라고 했던 것처럼 주인공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 안에 드러나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존재의 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 내가 단순히 정요섭이라고 하는 뭐 이런 이름으로일 수 있지만 우리 그런 경험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아빠구나. 내가 엄마구나. 이게 나야. 라고 하는 그 순간 발현되는 존재의 힘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목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절차가 만들어내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절차가 갖추어지게 되면 우리는 아주 작은 힘이지만 그 다음 더 큰 힘, 더 큰 힘, 더 큰 힘, 그 사이의 절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더 큰 힘을 발현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절차의 힘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본질의 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본질에 충실했을 때 거기로부터 이렇게 일맥상통하여 흐르고 있는 힘과 역동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들어 가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코칭 대화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주인공이 자기 존재의 힘, 목적의 힘,
절차의 힘, 본질의 힘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이 주인공의 삶으로서 목표가 있는 삶으로서 계획과 절차가 있는 삶으로서 자기다움을 이루어가는 삶,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가는 삶, 그리고 이 지속 가능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이 삶을 만들어내가는 또 이 네 가지의 힘, 여섯 가지의 힘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울려 만들어졌었을 때 이 코칭이 조금 더 힘이 내고요. 이 안에서 이런 요소들이 놀이 코칭의 재미와 즐거움을 만들어내면서 또 하고 싶네, 또 받고 싶네, 이거 참 의미 있다, 재미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 존재의 힘을 발견했을 때 최선의 나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최고의 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최적의 나를 경험하고 최강의 나. 비슷비슷한 말이지만 조금 다른 맛의 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뿐만 아니라 사실 위아래도 6개가 더 있지만 오늘은 여기에서 네 가지를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존재의 힘을 통해서 최선의 나를 드러내고요. 목적의 힘을 통해서 최고의 나를 드러내보고요. 절차의 힘을 통해서 최적의 나를 드러내고요. 본질의 힘을 통해서 최강의 나를 구현해내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이 놀이 코칭, 보드 게임으로 진행되는 코칭 안에, 코칭 큐브 안에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놀이처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으로 초대하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인공의 현실을 점검하고 돌아갈 것인가 건너갈 것인가라고 하는 선택에 때로는 요청하고 그것의 의미들을 물어보고 그렇게 하려는 이유의 중요성, 유익함들을 헤아려 보게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가는 것. 그래서 주인공을 초대하는 거죠. 주인공으로 초대하는 것. 그러면서 주인공의 꿈을 세우는 여성들. 꿈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죠. 좋은 꿈, 나쁜 꿈, 이상한 꿈. 그래서 사람들은 더 나은 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좋은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과 현실의 갭이 무엇인지 한번 펼쳐내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꿈을 완성해가는 지도, 로드맵을 완성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have to be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되어야 할 것들을 점검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각각 책임감, 내가 무엇을 책임질 것인가. 주인공에게 묻는 것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감이 있는 주인공으로 책임질 줄 아는 주인공으로 그를 에너지를 채워주는 것이고요. 또 그의 에너지 안에서 그래서 자기다움의 본질의 힘과 함께하면서 탁월함을 위해서 때로는 사칙연산을 더 할 건 뭘까요? 덜 해야 될 건 뭘까요? 버려야 할 건 뭘까요? 더 키워야 될 거는 뭘까요? 라고 하면서 이 공감 되는 것. 나와 세상이 공감하는 것. 나와 세상이 인정하는 것. 나와 세상이 감동하는 것. 나와 세상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지만 여기에서 여러분과의 이야기를 조금 마무리해 보고요. 혹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써주시면 그 질문을 제가 전달받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